안녕하십니까. 소리귀닥터TV의 전영명 원장입니다. 저희 소리귀닥터TV가 준비한 특집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근 제가 10년 동안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들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10가지를 추려서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귀지를 꼭 파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귀지라고 하는 것은 웨이도의 아주 독특한 그런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귀지를 파내기 어려워서 굉장히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귀지를 파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오늘 간단한 그런 설명을 드리고, 또 귀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지를 이해하기 전에 사람의 웨이도, 귓구멍이라 그러죠. 웨이도 귓구멍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웨이도라고 하는 거는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한 중간 마디 정도 되는 2.5cm에서 3cm 정도 되는 그런 짧고 굉장히 좁은 구멍인데, 구멍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S자로 휘어져 있고, 바깥쪽 3분의 1은 이렇게 물렁뼈, 연골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3분의 2는 딱딱한 뼈로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는 피부가 바깥쪽 피부는 이렇게 굉장히 좀 비교적 두꺼운 피부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피부는 뼈 속에 굉장히 얇은 피부가 한 겹 덮여져 있습니다. 이 피하 조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깥쪽에 연골에 구성하고 있는 그런 피부는 피하 조직이 있고, 거기서 땀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도 이렇게 분비가 되는 그런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모낭, 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비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분비물들이 이제 땀도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귀의 웨이도에 있는 그 피부에 있는 땀은 좀 색깔이 좀 진한 갈색의 그런 땀 성분의 분비물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각질이 탈락이 돼서 만들어지는 각질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뭉쳐서 귀지를 형성하게 되죠. 대개 귀지가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굉장히 마른 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젖은 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 성분이 좀 더 풍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끈적끈적한 그런 피부지만, 마른 귀지는 아주 건조한 피부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대개 80% 이상이 마른 귀지입니다. 건조한 귀지죠. 그래서 비교적 귀지 문제가 좀 적게 생기는 그런 유형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굉장히 젖은 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마른 귀지가 대부분입니다. 피부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귀지가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웨이도에 있는 피부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피부가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잉크로 요 피부에 만약에 이렇게 점을 찍는다 그러면은, 그런 이 점 찍은 그 피부가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만약에 이것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잉크는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귓구멍에 있는 피부는 일주일 전에 여기에 만약에 잉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원심성으로 그 피부가 이동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우리 몸에서 유일한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막에 있는 그런 귀지들이 떨어진 그 각질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전부 밖으로 조금씩 밀려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귀지들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면은 바깥쪽에 그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밀려 나오면은 밖으로 배출되기 굉장히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피부의 특징이 귀를 보호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지입니다. 이 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시키지 못하도록 귀를 유지하는, 청결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pH 6.5에서 6.8 정도의 그런 그 약한 그런 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그 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이도 그런 모낭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귀지가 그 위에 이렇게 뭉쳐 있죠. 얹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피부하고 직접 접촉이 안 돼서 그것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지 자체에도 항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피부에 세균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자연 면역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귀지가 있음으로 해서 균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기 같은 게 이 피부라고 하는 거는 습도에 굉장히 약하게 되는데 이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귀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기름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들어왔을 때 피부로부터 이렇게 액체를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수분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귀지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귀지가 없는 게 건강한 귀일까요? 많은 의사들은 귀지가 있음으로 해서 귀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지는 절대 파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귀지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또 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혹 이제 이 귀지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귀지들이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죠. 청력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염증은 귀지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라기보다는 귀지를 꺼낼 때 귀지를 자꾸 이렇게 파고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지 단독으로 염증을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아무튼 귀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파내든 아니든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염증은 세균 감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굉장히 그 물기 같은 게 들어가서 습한 상태에서 곰팡이가 감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지가 있을 때는 그런 그 문제들이 동반이 되는 거죠.